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1회차가 종료가 됐고요. 간단하게 복귀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31회차는 한 3명 정도가 적중이 돼서 각각 한 2억 정도씩 세전으로 가져갔고요. 일단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6개 정도씩 틀렸습니다. 최종픽, 그리고 좌측이 최종픽이고 우측이 축생픽인데 둘 다 6개 정도가 미적중이 되면서 이번 회차도 조금 J리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J리그에서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복귀하기 전에 일단 프로토를 제가 5연승을 하면서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 그래도 공유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 공유를 드렸고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요. 일단 첫 번째 날에는 울산을 이길 거라고 보긴 봤었는데 이 무승부가 뜨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홈에서 지금 강등에 가까운 상황에서 2연패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인천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득점이 없었던 나상호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이제 성남이 승리를 했고 결론적으로 프로토 공유 드렸던 부분은 두 번 다 미적중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날 경기가 있었던 경기에서 좀 공유 드렸던 이제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배당 위주로 갔었는데 거기서 틀렸었고 일요일에 그냥 혼자서 그냥 소액으로 조금 위험해 보여서 그래서 이제 공유를 드리지 않았었던 것은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 주중이죠. 주중에 서울 경기와 그리고 유벤투스 경기가 있길래 이거는 공유 드리기 전이었어서 이것까지 해서 이제 5연승을 하면서 이제 공유 드리기 시작한 건데 일단 공유를 드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지금 틀리고 있어서 일단 토요일 날까지 제가 공유를 드려보고 토요일에도 적중이 된다면 계속 공유를 드리겠지만 적중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뭐 악플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틀리면 저만 틀리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제 돈을 잃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구독자분들도 따라오시는 분들 저보다 또 소액 저는 소액으로 가지만 조금 더 금액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서 일단 만약에 토요일에도 적중에 실패를 하면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연습이나 이제 좀 흐름이 다시 좋아질 타이밍쯤에 다시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회차 토토 일단 간단하게 복귀를 하면 첫 번째 경기는 이 배당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경기력 자체는 사실 사포로가 더 우세해 보이는 경기력이 맞았는데 배당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배당 쪽이 국내 배당이든 해외 배당이든 다 시미즈 사이드로 승무 쪽으로 나오는 배당이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미즈가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저는 시미즈보다는 사포로 쪽 사이드로 그래서 최종 픽에서는 이제 배당보다는 경기력으로 참고를 했기 때문에 사포로로 갔었고 축생 픽에서는 이 배당까지 참고를 해서 한 무승부면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무패를 갔었는데 시미즈가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사포로가 동점골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포로에서 태장 선수가 나오면서 이 경기 자체가 아예 시미저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포로가 패배를 했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냥 배당 보고 승무 쪽으로 갈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적중에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조금 아깝게 쓴 경기죠. 나고야가 아예 거의 학살을 해버려서 이 나고야가 조금 크게 큰 점수차로 6대2라는 점수차로 승리를 했고 일단 두 픽 다 적중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가시마가 너무나도 정배를 받았습니다. 한 1.5배 정도의 정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렇게 배당을 받을 경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기력적으로는 이 가시마의 측면 공간을 사간도스가 좀 폭 자체를 측면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무승부 쪽으로 가봤었고 독식픽에서는 이 경기가 그래도 가시마가 정배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승부 쪽으로 가서 독식픽에서는 적중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 투포를 쓰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폴더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었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4번 경기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 적중을 했고요.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팀 다 요코마리는 홈에서 무승부가 없었고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었던 가시아는 리그에서 이 경기 전까지는 이번 시즌에 무승부가 없었던 팀이었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요코마리보다는 요코마리가 이제 J리그 컵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가시아보다 일정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가시아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시아 쪽으로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승부가 뜨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간바 오사카가 힘겹게 승리를 했습니다. 예상 외로 좀 힘겹게 무승부가 될 뻔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간바 오사카가 또 후반 막판에 좀 득점을 하면서 이제 간바 오사카가 승리를 했고요. 이 경기를 적중을 했습니다.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픽 같은 경우에 경기력을 보고 비셀고베 쪽으로 갔었고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경기가 뭔가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고 또 비셀고베가 경기력적으로는 이니에스타의 이런 패스 그리고 그것을 침투하는 그런 선수들 받는 것까진 잘하는데 마무리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지난 경기에선 사포로 상대로 그 결정력이 터졌어서 사포로 상대로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또 결정력이 조금 또 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센다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지웠었고 최종 픽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고 축생 픽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 8번 경기는 프로토도 공유를 드렸었던 경기였었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비겼었고요. 9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사실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나 배당적으로나 뭐 접근을 했었을 때는 포항 사이드였었기 때문에 단통으로 포항 쪽을 많이 봤었는데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날에 세 경기 8번, 9번, 10번 대구까지 경기가 있어서 이 경기 중에서 가장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는 사실 대구와 전북현대 경기였었는데 이 대구 전북현대 경기는 일단 해외 배당이 지속적으로 배당이 내려가고 있었고 또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땐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전북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울산도 이길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 울산이 이긴다면 의외로 좀 예상이 안 되는 포항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승무로 가서 최종픽에서는 적중을 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울산과 포항 둘 다 이변이 나왔어요. 둘 다 이변이 나와서 좀 2열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일차에 거의 정배로 좀 많이 뜨면서 그러면서 3명의 1등 적중자가 나왔습니다. 이 9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에 의한 그런 영향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도 그랬었고 공도 제대로 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의 비가 좀 많이 왔었던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10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패배 적중을 했고요.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산브이로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픽에는 승무로 갔었고 산브이로가 1점 차로 겨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생픽에서는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 좀 산브이로 쪽이 해외 배당에서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브이로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통으로 가져갔었고요. 1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에서는 도쿄 사이드로 보긴 했었는데 이 일정적으로 오사카는 J리그 컵 경기가 있었고 도쿄는 J리그 컵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오사카가 홈에서의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오사카가 홈에서 원정보다 조금 떨어지는 전적 반면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도쿄가 패배할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도쿄 사이드로 보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쿄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을 보고 가져갔었고 최종픽에서는 적중에 실패했고 축생픽에서는 그래도 오사카가 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잘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쿄 상대로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은 도쿄였었기 때문에 도쿄 상대로 잘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웠었고 축생픽에서는 적중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상주로 봤었고, 이 경기는 뭐 이변을 보면 무승부였고 부산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 배당 쪽으로 일단 상주가 좀 높긴 했었는데, 이 경기도 해외 배당에서 조금 상주 쪽에 계속 빠지고 있었기도 하고, 좀 이 상주가 최근에 승리가 없었던 모습에서 이 경기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주의 단통 승을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 사이드로 제가 봤었던 경기였고 프로토도 그렇게 공유를 드렸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정배인 성남이 투표율에서는 무승부가 정배였지만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성남이 정배였었기 때문에 이 배당 쪽으로 성남의 정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완전히 예측에서 실패를 했었죠. 제 생각에는 이 인천이 좀 마지 선수까지 선발로 나온다면, 또 조성환 감독이 왔기 때문에, 물론 조성환 감독이 제주에 있었을 때 좀 막판에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좋았던 모습들을 조금 기억을 해서 좀 인천이 분위기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김호남이나 김준범이나 뭐 이재성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했죠. 김준범도 컸고 이재성도 컸던 것 같아요. 김은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체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이 공백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인스타보 선수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부상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차라리 이 후반 막판에 구스타보 선수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후반전 조금 교체 이 반전의 카드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경기에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없으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이 승리를 하지 못하고 성남의 나상호 선수가 득점이 없었던, 계속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고, 또 이 프리킥 한 골, 그리고 또 그 중앙 공간에서의 그 중거리 슛 굉장히 잘 찼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원 키퍼가 막아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었던 그런 잘 찼었던 슛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또 결과가 됐습니다.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경기로 봤을 때는 한 경기만 틀리긴 했는데, 이 J리그에서 5경기나 틀려버렸기 때문에 좀 완전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경기는 시미즈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시미즈 경기.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예측이 가능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6개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좋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너무나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다시 또 준비를 해서 다시 화이팅해서 다시 이번 주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